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심화 과정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강사 하병국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심화 과정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미지에서의 라벨링 기능 중 영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기법 소개에서는 키포인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합 라벨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엇들이 있었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영상 심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라벨링 심화 과정에서는 영상과 관련된 라벨링 기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데이터 라벨링 기법입니다. 영상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따로 구성을 한 이유는 영상이 종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미지에서 가지는 특징들을 더불어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영상 데이터 라벨링에 사용되는 사례들과 특히 영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시간 사이의 값을 정제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구간 정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하나의 타겟이 아니라 여러 개의 타겟, 즉 객체 탐지 대상들을 여러 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복합 라벨링 방법과 데이터의 소스를 또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멀티모달 라벨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의 목표는 첫 번째, 영상 데이터 라벨링 가공 단계에서 주요 사용해야 될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기법별 저작 도구의 기본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저작 도구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데이터 라벨링 기법입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의 연속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미지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전체의 내용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의 내용들을 탐지하고 인식하기 위한 라벨링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상, 풀 영상, 즉 시간이 1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그 영상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특정한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구간의 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간 정제 작업이라고 하는 건 가공 이전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라벨링을, 즉 데이터 가공을 위한 라벨링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자른다고 하는 느낌을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비디오를 잘라서 클립 형태로 영상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전체의 길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을 한 다음에 지정된 내용 안에서 다른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이 바로 구간을 정제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특정한 분류의 형태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거기 영상 안에서, 즉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객체들의 특별한 분류들을 태깅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기법들로, 라벨링 기법들로 그 영상 안에서 그 값들을 표시하는 게 영상 데이터 라벨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냥 영상 라벨링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태깅이라고 하는 용어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관련되어 때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면 그 용어들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 했던 가공,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는, 즉 라벨링 한다는 것이 결국 여기서는 태깅이라고 하는 용어들로 또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정제하고 그 구간에 해당되는, 즉 분류되어 있는 영상들을 분류를 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그 안에서 분류된 영상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객체를 탐지해서 그 객체를 태깅을 해주는 과정이 영상 데이터 라벨링에서 해주는 역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구간을 정의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이 있는 모습의 비디오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 이제 사람이 지나가고, 그 사람이 지나가거나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그때 전체에 대한 시간의 어떠한 부분에, 전체의 흐름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벤트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이런 표시를 해줄 때 여러분들 뭐 컴퓨터로 영상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플레이바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그 구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태깅, 즉 미리 지정해 놓은 카테고리의 분류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전체에서 플레이되는 내용들을 쭉 보셔야 되고, 그 보시는 내용 중에 특정 화면이 나타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시간대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떠한 태깅,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구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눈 구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즉 그 영상에서 나눈 구간들, 구간 정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분류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분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지 분류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화면에 대한 설명을 지정을 해 놓은 카테고리 혹은 분류 관계에 대해서 상황들을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화면에 그 내용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분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영상의 시간 아니면 프레임의 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번에 구간 정보에서 1초부터 3초 사이에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 구간은 여기서 보시면 노래를 하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태깅, 즉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셋을 분류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영상은 이렇게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분화되게 들어가면 저희가 이미지에서 했던 박스 바운딩이라든지 아니면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그 화면 안에서 필요한 객체, 탐지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태깅을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테이블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의자가 비어 있습니다와 같은 이런 태깅을 통해서 영상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미지처럼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를 탐지하고 라벨링하는 작업이 요 태깅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신 이미지 내용에서 뭐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영상이라고 하는 특수성,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변함에 따라서 그 시간을 프레임의 단계별로 그걸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영상 데이터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심화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 작업을 하는 내용은 뭐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프레임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상 데이터 라벨링 기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영상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라벨링을 하고 그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정제 영상 분류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스마트 CCTV와 같은 내용들을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공공에 나와 있는 CCTV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나오는 객체, 즉 여기서는 사람이 되겠죠.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환자가 있다,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학습시키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이벤트를 발생한 필요한 부분의 특정 구간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영상 전체에 대해서 이 영상에 지금 보여지는 변화되어 있는 양이 전체 취객이다와 같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구간 정제를 통해서 각 객체에 대해서 태깅을 통한 분류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보행 시 장애 요인이 되는 부분들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행 시 장애라고 하는 건 실제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뭐 앞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차된 차량과 아니면 옥외 간판 같은 것들이 길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시선이 곧 앞을 탐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잘 피해갈 수 있는데 컴퓨터가 할 때에는 이 영역들을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자율주행 로봇이 발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필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각 영상들에 대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방해물에 대해서 태깅을 하였습니다. 그럼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 어떠한 사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니까 보행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구간을 정제한 후 태깅을 분류를 하였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내용이 지금 무슨 방송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태깅을 한 겁니다. 이런 화면에서 보시면 두 사람이 야외에서 식당에서 뭔가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컴퓨터가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음식을 먹는 화면이고 밥을 먹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뭔가를 먹다 마시다 라고 하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 두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뭐 감정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 같다 라고 하는 관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컴퓨터가 이걸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 컨텐츠, 영상들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태깅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게 방송 영상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들면 시나리오라든지 구성의 목적에 따라서 그 값들이 미리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화면상에서 그 내용을 표현해 주기는 부분은 특정 구간에서 특정한 상황을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찾고 잘 분류하기 위해서 미리 사람이 특정 부분에 표시를 해주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활용 분야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특정 영상을 검색을 할 때, 즉 뭐 영화를 검색을 한다든가 할 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도 비슷합니다. 구간 정제를 이용해서 태깅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상에 대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EBS의 한 장면인데요. 학습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의 장면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실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OTT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 아니면 원하는 필요한 부분에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추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영상을 내가 찾아서 빨리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을 검색을 통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며, 물론 이 검색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황뿐만 아니라 화면의 안에 있는 특정 캐릭터의 모양도 찾거나 구분해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앞에서는 전체 영상에 대해서 분류에 대한 내용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 영상 안에 분류된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까지 탐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탐지를 통해서 내가 특정 캐릭터가 어느 영상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 저 영상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반대로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캐릭터가 나왔을 때 시청률 같은 경우 어떤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다와 같은 반대의 경우도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영상 컨텐츠 안에서만 머무르지가 않고요. 그걸 실제 비즈니스나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운동 스포츠에서 그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동작을 구분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즉 야구나 골프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 스포츠에서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 즉 골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투구를 한다든지 골프회 같은 경우 스윙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그리고 선수가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했는지에 따른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과정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전체 영상 중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구간을 자르고 그 안에서 필요한 모습들을 태깅을 하는 거죠. 자, 저희가 앞에서는 간단하게 바운딩 박스나 폴리곤 전체의 값을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의 신체의 특정 부위의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 점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생긴 이런 키포인트, 즉 점들을 스켈레톤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점들, 위치에 따른 값들이 변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특정한 상황을 컴퓨터에게 인식시켜주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스켈레톤 포인트를 이용한 방법은 뒤쪽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정제를 통한 객체 태깅 기술 중에 또 보여지는 예제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서 대화를 표현하는, 즉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즉 저희가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수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수화를 배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수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그 내용이 한정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학습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실제 글이나 음성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면 그 삶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수화에다가 그 각각의 의미들을 동작을 통해서 입력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때 하나의 동작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연속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앞 뒤의 내용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시간의 흐름의 특정 구간의 값들을 정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태깅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만 하고 그걸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적용한 사례입니다.